그렇죠. 그러니까 내 선배이고 미생물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치료도 했던 것 같고 주술도 했던 것 같고. 안녕하세요. 김영빈입니다. 1991년 9월 달에 말이죠.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여행하던 한 관광객이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 가다가 거기서 발밑에 얼어 죽은 동산 시체를 발견하게 됐거든요. 얼마나 놀랐겠어요. 신고를 했죠. 경찰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범인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? 이 사람은 최소한 5,000년 전에 동사한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이 냉동미라죠, 일종의. 이 옛날 사람을 얼음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아이스맨이죠. 근데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웨치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. 그래서 웨치를 보게 되면 키가 한 150cm가 좀 넘고 나이는 한 40대 후반인데 직접 사인은 아마 어깨에 화살을 맞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. 현재 그 웨치의 미라는 이탈리아 한 그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. 이 웨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족장이나 아니면 주술사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. 지도층에 있는 지배층에 있는 한 명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대요.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소지품인데 이쪽에 의료용 칩도 갖고 있는 것 같고 화살 도끼 그리고 심지어 약용 버섯도 가지고 있었대요. 특히 이건 냉동 상태였었기 때문에 뼈만 있는 게 아니고 뼈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선사시대에 그 인류가 어땠는지를 보는데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됐죠. 이게 적어도 5,000년 전이니까 5,000년 전이면은 이게 신석기 그 끝자락 내지는 뭐 청동기 시작 그런 데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지요. 신기하죠? 자, 저희는 생물학이니까 이 생물학적인 그 분석에 관심이 당연히 많죠. 실제로 2012년에 이 웨치의 유전체 염기세열 해독을 비롯한 생물학적 분석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. 우선 유전체 분석 결과를 보게 되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어디 살았겠느냐? 현재 이 계통이 어디 살고 있냐면은 이탈리아의 사르데나 섬이나 또는 그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 살고 있는 소수 부족이 상당히 비슷하고 또 일부 그 러시아나 그 조지아 그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슷한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.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확실해요. 눈은 갈색이었고요, 갈색 머리였고요, 심지어 혈액형이 O형이었대요. 그래서 이거 복원을 하는 것도 이거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거에 근거해서 복원을 그대로 한 모습을 우리가 많은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단순한 추정, 상상이 아니고 이런 생물학적 분석 결과에 의해서 복원을 한 겁니다. 그렇구나. 또 이 외치를 분석하다 보니까 뭐도 나왔냐면 이 사람이 라임병을 일으키는 그 세균에도 감염돼 있었어요. 라임병을 일으키는 원인 세균 학명은 보렐리아 부르고도르페리라는 건데요. 이 세균의 유전체도 한 60% 정도 확보가 됐어요. 실제로 웨치가 이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미 이때부터 적어도 5,000년 전부터 이 라임병을 일으키는 이런 병원균들이 인류를 괴롭혀 왔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사실 라임병을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흔치 않은데 주의해야 될 것이 라임병은 찐득이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발병 초기에는 이제 보통 열나고 머리가 아프고 좀 피로한데 뼈이 여기에 물리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. 피부에 빨갛게 홍반이 생기는데 그 홍반 모양이 아주 독특해요. 소 눈동자처럼 실제로 영어로 이게 물사이라고 그래요. 가운데 빨간 게 있고 관역판처럼 주변에 빨갛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야외 활동을 했는데 조금 몸이 찌뿌두한데 피부에 저런 게 나타난다 그러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초기에 알면은 항생제로 적절하게 치료하면 그냥 치료할 수 있어요. 근데 저게 이제 얼마 지나면 홍반이 없어지거든요. 그게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 병원균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뇌염과 심근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런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시는 길을 권고드립니다. 좋은 생각. 자, 저는 사실 미생물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외치의 또 다른 거 하나에 저는 좀 관심을 두고 있어요. 바로 뭐냐?
일단 웨치가 갖고 있던 소지품을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소지품에 보면 제 눈에 딱 들어온 거는 펑거스, 곰팡이가 두 가지나 있어요. 여기서 말하는 곰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곰팡이가 아니고 이거 버섯이에요. 근데 사실 버섯도 곰팡이잖아요. 이건 제가 앞선 응생물학 몇 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두 가지 버섯이 나오는데 하나는 약용, 즉 약으로 쓰는 버섯으로 되어 있고요. 또 하나 곰팡이는 이게 이 부싯돌을 했을 때 불쏘시개로 쓰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은 해요. 근데 저건 추정이에요. 일본에 있는 버섯을 보게 되면 그냥 말린 버섯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장신구 비슷한 것도 달아놓은 것 같아서 저거는 뭐 약용일 수도 있고 약간 이건 어떤 종교적인 색깔?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불쏘시개 썼다는 것도 저게 정말 불쏘시개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저걸 어떤 약으로 뭐 상비약이든지 아니면 치료용을 갖고 있었는지 그거 솔직히 확신할 수 없거든요.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저기 보면은 이 침 같은 것도 있어요. 그렇다면 왜 제가 저 1번 버섯에 이렇게 장신구가 있는 거를 보고 약간 좀 주술적인 기능이 떠오른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. 북알제리 나제르 공원에 동굴 벽화가 있는데 그게 한 9,000년 전에 그려진 걸로 추정을 해요.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주술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온몸에 버섯을 두르고 있어요. 그림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은 이 버섯을 두르고 있었을까? 추정해 보면 아마 그럼 이게 주술사가 혹시 버섯을 뭔가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을까? 추정이 돼요. 너무 허무맹랑하다고요? 아니,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. 현재 이 버섯은요, 우리가 얼마큼 있냐고 보냐면은 대략 그 종류가 한 30만 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거는 15,000종에 이르러요.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버섯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. 그 옛날에 원시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먹기 시작했을까요? 아마도 뭐 먹을 게 부족한 시절에 다니면서 먹다 보면 어떤 버섯은 맛있고 먹을만 하고 어떤 걸 잘못 먹으면 죽죠. 독버섯이 있으니까. 그 경험을 알았겠죠? 근데 어떤 버섯을 먹으니까 좀 병이 낫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버섯은 먹었더니 기분이 띵 묘해진단 말이죠. 그러니까 환각버섯이라는 게 있어요. 마약 성분 있는 버섯이 있거든요. 저 당시에는 환각버섯을 먹으면 모르니까 뭔가 기분이 묘해지면서 신을 영접한다? 접신한다?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잘 추정을 해요. 그렇다면 아까 웨치 역시도 저 버섯 중에 일부는 그런 기능일 수도 있겠다. 그렇다면 어쩌면 웨치는 주술사의 확률이 좀 높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신기하죠?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생각해 보면 웨치가 5,000년 전, 적어도 5,0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이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왜? 저걸 갖고 다녔으니까. 그러면 많은 버섯을 벌써 경험을 했고 그 중에 어떤 게 어떤 건지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. 이렇게 되면 생물학, 특히 미생물학의 역사가 상당히 위로 올라갑니다.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니 이미 저 때 알았으니까 적어도 5,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거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. 인류가 출현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? 먹고 살아야죠. 그러면 동물은 왜 두 가지 알아야 돼요? 어떤 게 사냥하기 쉬운지 또 어떤 게 위험한 거지. 까딱하면 내가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야 되고요. 식물도 마찬가지죠. 어떤 것과 먹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거 먹으면 안 되는지. 그러면 생물학은 인류 최초부터 시작된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근대 과학으로 성립이 돼 가는 거는 19세기 와서지만 이 필요에 의한 이 생물학의 출발은 인류의 출현과 결을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선배이고 미생물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치료도 했던 것 같고 주술도 했던 것 같고 그럼요. 실제로 이 버섯도 그렇고 많은 곰팡이에서 버섯 곰팡이잖아요. LSD라는 마약이 있죠. 그 주 성분이 곰팡이에서 오는 거예요. 특정 곰팡이에서. 생물학은요. 이게 과학, 학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. 응생물학에서 다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.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. 이걸 뭐 과학이다, 뭐를 배우겠다,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맥락에서 응생물학을 널리 우리 삶의 이야기를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